여기 보면 이제 다시 물질 대사를 정리를 하면서 효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아까쯤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 저분자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되어지는 고분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동화작용이라고 불렀고요.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배웠더랬어요. 이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왜 하느냐? 얘는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동화작용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화작용이 일어난 이유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런데 저분자가 자기가 알아서 더덕 하고 고분자가 되고 고분자가 더덕 자기가 알아서 저분자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누가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해요. 그래서 효소가 있어야만 물질 대사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몸에 열이 났을 때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효소가 몸에 열이 많으면 당연히 여러 다른 물질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해요. 몸에 열이 많으면. 그러니까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물질 대사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저장이나 분해도 에너지를 사용이나 저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직접 해줘? 끈에다가 목매라는 거? 그걸 왜 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니네 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서불안이 없잖아. 그런 얘기 듣지? 그치? 나 누구랑 얘기하지? 날 쳐다보면서 대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웃어? 선생님이 혼을 내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깐죽이? 아니 깐죽이는 좀 아니야. 차분, 속은 내가 설명회 할 때 너희 부모님 왔을 때 너희 칭찬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 와서 나를 괴롭혀 또? 확 다 일러버려 아주 그냥. 자, 이때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효소라는 것은 물질 대사에 반드시 관여하는 물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효소의 주성분, 이 효소의 주성분이 무엇이냐면 외우지 말고 차분히 들으세요.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는 온도와 pH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자, 볼게요. 세 번째, 효소가 관여 여부, 관여할 때랑 관여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일단은 물을 좀 주지? 시차 적어볼까? 시차랑 무릎하고 상관이 없나? 1시간짜리인데 시차가 어디 있겠냐? 효소가 관여했을 때랑 관여하지 않았을 때 포도당을 보십시다.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연소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포도당을 분해할 거야. 그러면 CO2랑 H2O가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세포호흡을 해볼 거예요. 세포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CO2와 H2O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림이 약간 다르게 그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거 하기 전에 이 연소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포호흡일 경우에는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차이야.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을 때와 효소가 관여했을 때의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때는 400도씨나 되었을 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 포도당을 이산화탄소 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400도씨나 되어야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효소가 관여했을 때는 36도씨만 되어줘도 이런 포도당을 이산화탄소 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온도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400도씨를 효소가 없다면 400도까진 되어야 얘가 되는 거고, 효소가 있다면 36도씨만, 이게 36도씨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체온을 얘기하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때 여기서는 열과 빛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열과 아직은 좀 낯선데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방출이 되어집니다. 이 ATP는 그냥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이 ATP는 아데노신의 트리 3개, 아데노신의 인산이 3개 결합되어 있어요 라는 합성어야.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어떻게 생활에 필요한 생활 에너지에 사용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이제 효소는 물질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없고 있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렸는데 얘는 이렇게 잘랐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하는가요? 한다면 여기서 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얘는 일시에 모두 방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나누어 방출을 합니다. 이 차이가 나요. 자, 그럼 누가 더 좋을까라고 한다면 얘는 일신에서 많은 열과 많은 빛을 방출해서 좋긴 한데, 우리 인간을 생각해보자. 우리 인간의 체온은 36도 언저리야. 이걸로 우리가 이거 하겠다고 이게 타 죽어. 낮아. 게다가 단계적으로 나누니까 에너지를 한꺼번에 먹은 걸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요만큼 조금 내보내서 고 쓰고, 그러고 있다가 조금 또 내보내서 또 살아가고, 또 조금 내보내서 또 살아가고, 조금 더 내보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한 번 먹고는 시간을 한참 두어도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보통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먹고 살려고 일하지. 먹을 거 참아가면 굶어가면서까지 공부해야 돼? 굶어가면서까지 일해야 돼? 아니,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야, 먹고 해.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란 종족은 살기 위해서 양분 섭취적이었지 먹는 게 메인은 아니었었어요. 노동이라든지 생존이 먼저였었지 먹는 게 먼저가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 양분 섭취적 개념이었던 거지,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구하고 살아간 건 아니었다라는 건데, 요 최근에 와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게 먹는 거에 많이 집착해.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 먹는 거에 집착하는 건 질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비만은 질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정신병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거나 내 몸을 좀 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먹는 거에 집착하는 건 병이다라고 해요.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먹는 걸 다 사실 되게 집착했거든. 안 믿겠지만 먹는 걸 되게 집착했어. 근데 몇 개월 전서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근데 이번에 여행 가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삼시세끼를 다 먹었어. 보통 하루에 두 끼 아니면 1.5끼 정도만 먹거든. 근데 먹을 때도 절대 그 동남아 여행 가면은 조식으로 뷔페로 나오지 않니? 하나는 푸짐하게 접시에 꽉 차게, 그것도 육류 뭐 요쪽으로. 그 다음에 먹고 가볍게 그걸 뭐라 그러지? 계란 이렇게 막 이렇게 흐무적거리게 생긴 거? 그 있어. 그 계란 후라이 할 때 망쳐가지고 막 대충 막 숟가락으로 뒤집어 놓고 섞어 놓은 거 같은 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나 2끼씩 먹었어. 점심 2끼씩 먹고 저녁 2끼씩 먹고 먹고 자고 다시 빼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생체 내에서는, 생물체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부분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체온에서 일어나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소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네 번째로 효소가 과연 어떠한 아이고 어떠한 기능을 가졌기에 이런 일을 관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끊고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